최근 정부의 발표 혹시 보셨나요? 정부가 전세와 주택구입 대출을 앞으로 더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3배 넘게 늘었던 정책 자금이 이제 고갈 직전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주택자나 전세 계약을 앞둔 서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대출 지원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 정책 자금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요. 실수요자들이 지금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정책 대출을 축소한다면 전세나 주택 구입 시 실수요자분들에게는 그만큼 현금 보유가 더 부담되는 거라 좋지 않은 소식 같습니다. 정부가 정책 대출을 축소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수요자들, 특히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전세 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난 10년 동안 정책자금 대출은요, 2015년 15조 원에서 2024년 54조 원으로 3.5배 늘었습니다. 특히 신생아 대출은요, 단 1년 만에 13조 원이 몰리며 기금을 크게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요, 빠르게 줄었습니다. 2011년 49조 원이던 기금이요, 올해 상반기에는 9조 3천억 원까지 떨어져 1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은 늘었어도요, 공급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세금 기반 예상 확충 없이는 기금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수요자 대출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 중심의 공급자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첫째, 전세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줄여서 시장 자금 요인을 차단한다. 둘째, 공공임대, 재개발, 민간임대 리츠 같은 공급 기반 사업에 자금을 집중한다. 셋째, 운영 방식을요, 수요 지원 중심에서 공급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요,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택기금은 앞으로 수요 지원 중심에서요, 공급 기반 강화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와 주택 구입 대출은 축소되고 공공임대와 재개발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겁니다. 이 변화는 결국 실수요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 자금을 줄이고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는 전세를 구하기도, 내 집을 마련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기도 더 힘들고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 사기 증가로 전셋집 찾기가 어렵고 부동산 침체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실수요자들은 어떤 대처 방법을 가져야 할까요?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느낄 변화는 대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고돼 있어서요, 앞으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대출 한도에 맞게 원하는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용해온 정책자금 대출 상품들도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은요,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대표 상품이지만은 앞으로는 소득과 주택 가격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같은 일부 특례성 상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보금자리론입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기가 높지만은요, 대출 한도 축소와 소득 요건 강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은 DSR 규제와 맞물리면서 접근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입니다. 그동안 전세대출 확대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증금 한도가 줄고요, 고액 전세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서민 보호는 유지하면서 투기적 과잉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디딤돌,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 모두 앞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로요, 거래가 줄고 전세 사기까지 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만 믿고 기다리면은요,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딱 4가지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은 지방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살아있을 때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핀세대형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출은 줄이지만은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같은 계층에는 여전히 특례성 지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제한적 지원을 지금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가격 조정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줄고요,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은 바로 이 가격 하방 압력 구간에서 주택을 매입하면은요, 규제 이후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입지를 선별해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방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 확대가 제한되면서요,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 핵심 입지, 교통망 확충 예정지, 재개발 정비 사업 지역은요, 장기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높습니다. 이런 지역은 대출 규제 전 선점하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수요자의 전략은 4가지입니다. 지방 규제 전 매입, 핀셋형 정책자금 활용, 가격 하락 구간 진입, 그리고 입지 선별입니다. 정책자금 축소와 DSR 강화는요, 실수요자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요, 조건이 아직 열려있는 지금 지방 시장에서 발빠르게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실수요자분들은 지금부터 자금 계획을 점검하고요, 원하는 입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